자, 지금 대한민국이 녹취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반말도 낱말도 다 녹음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 때 이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녹취가 없는 재판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녹취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자, 황순욱 차장, 네네. 저희가 오늘 녹취와 관련된 몰카 장비들 네. 저희가 다 이렇게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자, 여기 뭐 시계는 저희가 간혹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시계에 보면은 여기에 렌즈가 있어서 이제 여기 윗부분에 보면 렌즈가 있어서 이걸로 지금 몰래 촬영이 가능한 그런 네. 상태고요.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 몰래 녹취. 사실 이 장비들은요. 네.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 부분에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방향,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녹취와 화면이 네. 녹화가 되게 돼 있죠. 이게 사실 가끔 사회부 기자 생활을 할 당시에도 그 일부 비리 취재나 고발성 취재를 할 때 간혹 이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많이 활용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니까 이게 여기에 좀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알아보지는 못할 정도의 그런 작은 네. 구멍이 있네요. 그리고 특히 뭐 이런 명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 그 처음 뵙는 분들을 만날 때 당연히 명함을 주기 위해서 들고 있게 마련이겠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 명함 케이스도 이곳에 렌즈와 네. 녹음기가 작은 구멍으로 모든 게 다 녹취와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사실은 취재 과정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건데 이 명함 지갑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이런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버튼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올리기만 하면 이게 촬영이 되고요. 이 렌즈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또 자동차 열쇠거든요. 이 화면을 함께 잠깐 비춰주시죠. 네. 네. 손에 지금 들고 있는데 그냥 일반 자동차 열쇠입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뭐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있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 역시 여기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요 렌즈로 녹화와 녹취가 모두 가능한 소위 말하는 몰래카메라 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가지 예만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소지품에도 장착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네. 정말 이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지금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만드는데 이런 녹취 장비들, 몰카 장비들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몰래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1층 로비에서부터 이 스튜디오 안을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광화문 동아일보사 1층 로비입니다. 자, 지금 제 손에 몰래카메라가 들려 있는데요. 이 몰래카메라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지금부터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내 데스크가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누군가 여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국민은행 어디 있나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국민은행 2층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는 그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저희 뉴스톱10을 진행하는 오픈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픈 스튜디오. 자, 이쪽으로 채널A 로고가 보이고요. 자, 지금 제작진들이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세팅. 지금 현재 시각이 저쪽에 나오고 있죠. 4시 17분인데 4시 17분인데 지금 준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항상 등장하는 TV죠. 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지금 제작진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상진 PD가 손짓을 하면서 저희 PD입니다. 손짓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거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에 제가 내려올 때, 오프닝 하면서 내려올 때 저를 잡는 4번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저를 잡고 있고 제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오프닝 멘트를 하죠. 제가 항상 보는 게 바로 저희 스튜디오를 지금 제가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1층에서부터 쭉 촬영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걸로도 저렇게 아주 구체적인 장면까지 다 촬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의심을 하지 않고서는 의심을 하더라도 내가 녹화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걸 네. 알 수가 없죠. 모든 소지품에 다 장착이 가능하니까요. 자, 유해 교수님. 네. 자, 이런 장비들, 일단 합법적인 장비들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네. 실제로, 남이 몰래 이런 걸 촬영하고 그걸 법적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나오고 있으면 합법이 돼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이 등장하면. 그렇죠. 방금 예. 목소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본인 얼굴이 있다면 그렇지만 정말로 몰래 설치를 해서 그 장면을 찍은 다음에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증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구가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이야기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기구 자체의 합법성은, 얘기하기는 몰래 어렵고, 설치하려고 어떻게 하면 불법이죠. 사용했느냐에서 합법성이냐, 불법성이냐, 이걸 네.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성완종 게이트에서도 계속 이런 녹취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녹취 내용들,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도 기자들하고 밥 그랬죠. 먹다가 기자들이 녹취를 하는 바람에 곤란해진 상황이 네. 있었죠. 사실 정치인들이요, 이 녹취 때문에, 몰래 녹취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요,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절 대선까지 갔을 때 얼마큼은 부정들이 인력이라는 거. 얼마큼은 넘어가면 내가 일선 중심이 됩니다. 근데 조금 안 되는데 일선 중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9번 장관을. 어려운데 내가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오늘 지금 일이 살아요. 내 친구들이 대학원 놈도 있으니까 또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완구도 지난번에 그 선거 사무소 거기 가서 내가 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깃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깃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가울동. 저 영상들 다 찾느라고는 고생들 많이 했는데요. 자, 사실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많이 녹취를 하고 있고, 아까 이남희 팀장,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기자들하고 밥 먹을 때 한 이야기를 지금 기자가 녹취를 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바로 이제 저희는 거의 저도 스마트폰으로 예. 녹음을 하거든요. 혹은 전화 통화할 때도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나쁜 용도로 쓰려는 게 아니라 그 취재원의 정확한 말의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보통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 녹음입니다. 네. 예. 매출이 이런 게 많이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 장비죠? 일반 녹음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강의실에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만 되는 일반 녹음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네. 훅 줄었습니다, 매출이.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그 녹음 기능을 모두 대체를 한 거죠. 사실 뉴스 가만 보시다 보면요. 유명 인사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 있는데 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손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고 다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일반 녹음기의 그 매출은 줄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녹음 장치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늘었죠.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할지 이제 변호사님한테 좀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에 또 이 특수 녹음 장치들이 30%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왜 녹음기 장치가 이렇게 늘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간통죄일 경우는 형사사건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증거를 수집해야 됐었는데, 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는 이제 민사사건으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간단한 녹취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유가 맞는 거죠.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간통죄가 있을 때는요 형사상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진짜 모텔이든지 있는 장면 정말 그 장면을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있는 장면을 덮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민법상 유책배우자,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이기 때문에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정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래서 녹음기라든지 녹취가 지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이들 왜 맡겨놨을 때 네.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집에 가정부들 불러다 놓고 아기를 보게 했을 때 그걸 감시하는 몰래카메라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보셨는데요. 그 네. 화면 다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아이들이 보통 들고 다니는 곰인형입니다. 네. 근데 곰인형 배꼽에 보면요. 작은 까만 점이 있죠. 네. 저게 카메라 렌즈하고 녹음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부 아이를 베이비시터들 가정에서 이제 혹시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않느나 이렇게 궁금할 때 감시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저런 장치들을 장착을 해서 보내는 예. 어머니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혹시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 아이가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해서 아이들의 소지품에 저런 녹음 장치를 해서 어린이집 보내는 어머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요, 일주일에 한 2번씩 급습, 그러니까 불시에 어린이집을 몰려서 찾아가서 예.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해 교수님, 네. 실제로 근데 이 소송에서 이 녹취들이 요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증거로 다 채택을 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채택이 되냐면요. 보통 우리 두 사람이 만약에 대화를 했으면요. 제가 제출을 했을 때 둘 다 등장을 하면 채택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몰래 설치를 해서 딱 정말로 한 사람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녹취를 할 때는 어떤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녹취를 누군가 의도를 갖고 녹취를 할 텐데, 그럴 때는 본인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 안에 포함이 되도록 해서 녹취를 해야겠네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리면 더 좋죠. 네. 하지만 찬성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같이 나와야 되는데 녹취 경우에는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통으로 제출을 할 때만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다 전체를 편집하지 않고 다 그렇죠. 해야지만. 중간에 내가 유도를 하는 거죠. 싸움을 유도한 뒤에 그 부분은 잘라내고 상대가 욕하는 것만 낸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증거 위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소식 보시면 다 좀 이해가 충분히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